경비, 이 사람 당장 내쫓으라고. 뭐라고요? 지금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까? 손님 같은 분은 여기 오실 자격이 없어 보여서요. 알아서 나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세요? 감히 이렇게 막 대하다니. 제가 모를 줄 아십니까? 그래서 더 문제입니 손흥민, 유명 축구 선수라면서요? 미안하지만 여기선 별 소용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시에 숨을 죽였다. 직원이며 다른 손님이며 모두 그 목소리에 이끌려 시선을 돌렸다. 경비가 황급히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모두가 긴장한 기색이었다. 안내 데스크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있는 이는 그날 당직으로 나와 있던 렌터카 반납 담당 직원 김성도였다. 그는 굳은 표정을 하고 팔짱을 낀 채 거의 고의적으로 상대를 몰아쓰고 있었다. 상대는 분명 프로축구 선수 손흥민이었다. 저기 저거 혹시 찍고 있어? 너도 스마트폰으로? 당연하지. 저 직원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굴면 안 되지. 다들 촬영 중인 것 같아. 저 사람 손흥민 맞지? 한국 국가대표 출신인데 정말 이런 취급을 받는다고? 아무래도 이상해. 뭔가 크게 잘못된 분위기야. 모든 긴장감이 안내 데스크 주변에 모였다. 한적하던 공항 부근의 렌터카 사무실 안은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 주차장에는 차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고 저녁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길게 들이우고 있었지만 지금 실내의 공기는 한껏 달아올라 있었다. 여기는 인천공항 렌터카 센터 맞죠? 저 촬영 카메라 같아 보이는 건 뭐죠? 글쎄, 뭔가 유튜버도 섞여 있는 모양이야. 손흥민이 왔다는 소문이 금방 퍼졌나 보지. 잠깐, 우리도 곧 비행기 타야 하는데 이거 볼 시간이 있을까? 이 상황 좀 지켜봐야겠어. 말도 안 되는 대우 같잖아.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지켜보는 가운데 두 남자의 대치가 더욱 뜨거워졌다. 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적용되는 특수 핸드 컨트롤 장치가 여기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 불필요한 논쟁 없이 그냥 보통 차량으로 바꿔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정식으로 예약했는데 왜 제 차량 옵션을 마음대로 바꾸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건 제가 별도로 계약해둔 거예요. 구단 일정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닐 때 특정한 손목 보호 장치나 핸드 컨트롤을 사용하는 게 익숙하단 말입니 문제가 있을 게 전혀 없어요. 고객께서 유명인이든 아니든 저는 제 규정대로 처리할 뿐입니 불필요하게 빚어질 사고를 방지하려고요. 사고가 날 거라 단정하시는 겁니까? 저도 이쪽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쓴 장비입니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도 전 세계 지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속삭였다. 아니, 손흥민이면 모를 리가 없잖아. 예전에 해외 경기 다닐 때 손목 부상 후에 필요하면 이런 특수 운전 장치 쓰는 걸로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런데도 직원이 안 믿고 막무가내네. 이 정도면 대놓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김성도는 더욱 거칠어진 목소리로 맞받았다. 그딴 발표 하나로 다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한국 지사입니 본사는 미국이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야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여기엔 지금 당장 적용 안 됩니 이해되시나요? 내가 듣기로는 이미 전 세계 모든 지점에서 조만간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데요. 그게 당신네 회사의 공식 발표였는데? 그건 곧이라는 말이지 지금이 아니란 겁니다. 이때 비스듬히 서 있던 경비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김 대리님, 너무 흥분하시는 것 같습. 손님도 꽤 화가 나신 상태고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경비 씨, 뭘 알고나 말하시오. 이분이 스포츠 스타라고 해서 이 특수 차량을 허락했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한단 말이야. 하지만 회사 측은 이미 손님한테 대여 승인했다면서요. 서류에도 서명하셨고 지금 반납 시점인데 왜 이 난리죠? 옆에서 촬영하던 유튜버로 보이는 청년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형, 이거 조회수 대박각인데 손흥민이 이런 대우를 받다니 믿기 힘들어. 근데 뭐가 문제인 거야? 이미 차를 이용했잖아. 이제 반납하러 온 건데 왜 여기서 수모를 당해야 되는 거지? 글쎄, 수상하네. 저기 직원이 손흥민 씨가 사용했던 개조 장치가 정식 인증 안 받았다며 꼬투리 잡는 것 같아. 손흥민이 목소리를 조금 낮추려 애쓰며 말했다. 김 대리님, 제가 그렇게 차를 막 타고 온 게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 원본 서류와 함께 이 특수 핸들 개조는
이미 표준화된 기술이라는 걸 여러 번 설명드렸습. 미국에서 회사 측이 따로 저한테 글로벌, 어디서나 적용 가능하다고 확인도 했고요. 제가 굳이 불편하게 이런 장치를 고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귀찮게 하지 말라니까. 한번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제겐 권한이 있습. 원칙적으로 못 받아들이겠어요. 바로 뒤에서 서 있던 중년 여성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이보세요, 김 대리님이라 하셨죠? 전에도 다른 손님들이 핸드 컨트롤 문제로 곤란 겪는 걸 본 적 있어요. 그런데도 본사에서 글로벌 정책 바꾼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누구든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아, 손님은 가만히 계세요. 전 그냥 사고 위험을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손흥민 씨는 이미 장치를 달고 안전하게 반납하러 온 거 아닌가요? 사고도 없었고, 문제도 없었고.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난리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점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김 대리에게 항의를 시작했다. 그 가운데서도 김 대리는 좀처럼 물러설 기색이 없었다. 이미 반납하러 왔다고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이 운전하셨고 서류상에도 이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까? 제 말이 게다가 이분이 누구신지는 알겠지만 난 그냥 규정대로 하겠다는 겁니 사실 유명세 믿고 반칙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손흥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분노보다도 모멸감에 가까운 감정이 엿보였다. 규정이란 게 본사에서 내려온 회사 차원의 정책이면 회사가 잘 알아서 통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마치 절 특권층 취급해서 문제를 일으키려는 사람처럼 몰아가시는 건 납득하기 어렵네요. 손님, 결론적으로 여기서 인정 못한다니까요. 게다가 이미 반납 끝났으니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 차에 달린 장치 문제로 발생한 비용 청구가 곧 될 거예요. 수리비니 뭐니 다 물어내셔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주변에서 어이없네 라는 탄식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아니야, 어디가 고장이라도 났단 말이야? 무슨 청구? 헉, 이건 단순히 몰아쓰기가 아니라 돈을 뜯어내려는 것 같은데? 저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갑질이네. 손흥민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한껏 진정하려 애쓰는 듯했다. 도대체 무슨 부분이 손상되었다는 겁니까? 반납하는 동안 특별히 이상이 없다고 해서 방금 기술자분도 지나가셨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으니 손님은 좀 기다리세. 유명 축구 선수라고 봐줄 것도 없으니 기대하지 마시고. 그때 한쪽에서 지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명찰에 이강구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상황을 살피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김 대리에게 말을 걸었다. 김 대리, 뭐 하는 겁니까? 여긴 어디까지나 공식 글로벌 렌터카 지점이에요. 본사 공문 보냈잖아요. 특수 핸드 컨트롤 이용은 이미 승인된 사항이라고. 부장님, 아직 국내 인증 절차가 마무리 안 되어서 그건 사내 규정과는 별개로 본사가 전 세계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잖아요. 손흥민 씨 같은 경우가 특히 대표적인 고객 사례라서 명시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변이 술렁이며 모두 그들을 주시했다. 김 대리는 순간 주춤했지만 곧 뻣뻣한 태도를 고수했다. 그래도 국내 지사 재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책임질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내가 당장 허용 불가라면 못하는 거예요. 손흥민은 지점장을 향해 정중한 톤으로 이야기했다. 아직 일이 마무리 안 된 것 같네요. 저는 이번에도 똑같은 설명만 반복하고 있습.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저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목 보호대나 핸드 컨트롤을 쓰는 고객은 전 지사에서 동일하게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이번 원정 경기 일정으로 한국에 잠깐 들렀고 귀국한 김에 차를 렌트해 탔을 뿐이니 사고나 불법 개조 같은 거 전혀 없었고요. 이 강구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김 대리를 재촉했다. 김 대리, 이분 말씀이 맞아요. 어서 사과부터 하세. 본사 내부 메일에 다 공지되어 있었고 당연히 적용해야 할 규정입니다. 사과는 못하겠습. 제가 잘못했다기보단 본사와 소통이 제대로 안 됐으니 오해가 있었던 거죠. 옆에 있던 관람객들이 또다시 술렁였다. 이건 그냥 오해 수준이 아닌데. 분명히 악감정이 있어 보이는데? 손흥민이라서 더 까다롭게 구는 것 같아. 유튜버가 빠르게 생중계를 하듯 속삭였다. 여러분, 지금 상황 심각합니? 본사 규정도 무시하고 직원이 일방적으로 차량 옵션을 돌려놓고 수리비 청구까지 하려고 한다는데요. 현재 현장 분위기 아주 안 좋습니다.
지맛 비슷한 갈등을 전해 본 적이 있는 듯한 중년 여성이 작게 중얼거렸다. 이 회사 몇 달 전에도 장애인 고객 핸드 컨트롤 문제로 논란이 됐다라고 들었는데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 모양인가 보네. 그러자 맞은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반박했다. 그 직원 입장에서는 책임지고 싶지 않았나 보지. 본사와 지사 규정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저건 너무해.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잖아. 상황은 수습될 기미 없이 격해졌다. 김 대리는 지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며 고집을 부렸고 손흥민은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면서도 이 비상식적인 태도에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는 모습이었다. 계속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 소송 문제로 번지길 바라시는 건 아니겠죠? 맘대로 하시죠. 이미 고객들 앞에서 제 판단을 밝혔습 손님이 사고 없이 운전을 했다 쳐도 제가 인정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이 강우 지점장이 크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김대리, 정말 이러고 싶어요? 본사의 공식 방침 어기면 회사에 심각한 타격이 갑니다. 회사가 문제를 떠안든 말든 전 모름니 어차피 곧 퇴사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제 방식대로 하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모두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잊었다. 어떤 이들은 저 직원 원한이 있었나 보네 라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그래도 저건 아니지 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손흥민이 씁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사적인 감정이 있든 없든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건 옳지 않습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객들이 같은 문제로 고통받을 수 있잖아요. 모르겠고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한 청년이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외쳤다. 이봐요, 김대리. 지금 다들 보고 있고 녹화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고요. 어차피 전 퇴사할 거라니까요. 제게 남은 건 얼마 없어요. 회사가 당황하든 말든 난 상관없습니다. 장내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다. 몇몇이 의구 하고 혀를 차며 돌아서기도 했다. 그때 한 노신사가 다가와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김대리, 혹시나 해서 말인데 당신 본인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오. 그 상대가 누구든 손흥민 씨니까 문제가 더 커질 것이고. 참견하지 마시죠. 전 관리직으로서 제 방침을 고수하는 중입니다. 지점장이 땀을 흘리며 회사 매뉴얼을 뒤적이는 사이 김 대리는 부러운 듯 혹은 질투 어린 시선으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정말 꼴보기 실습 축구로 성공해 돈도 벌고 어딜 가나 우대받고 이런 특수 개조 차량까지 마음대로 쓰고 정말 운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나 혜택을 주면 되는데 왜 스타가 먼저 이런 혜택을 받는 거죠? 그 말에 손흥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도 100% 건강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손목 부상이나 신체에 무리가 많이 가는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장치로 도움받는 게 편하단 말입니. 팬들에겐 이런 부분이 잘 안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정말 운전이 필요한 사람들도 저처럼 이런 개조 장치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본사에서 발표했잖아요. 제가 바로 그 시범 케이스가 된 거고, 시범 케이스? 결국 본인 홍보 아니에요? 홍보라니요. 저는 지금 오히려 이런 대우를 받으며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억지 부리는 모습처럼 비춰질까 두렵습니다. 주위 사람들 중 몇 명이 박수를 치며 그 말이 맞다고 거들었다. 저건 홍보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요구죠. 자, 김 대리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스타라서가 아니라 이 제도를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하게 하려고 시범적 적용을 한 거라고. 하지만 김 대리는 콧방귀를 뀌었다. 됐고. 일단 난 이 일에서 발 뺄 겁니. 손님한테 사과 못해요. 수리비 건도 알아서들 처리하세요.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촬영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건 우리가 공론화하겠다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분이 풀리지 않은 목소리들이 겹쳤다. 지금 업계 전반에 이런 차별 문제가 많습니다. 손님이 손흥민이든 아니든 이건 규정 위반이고 인권 침해예요. 맞아요. 전에도 이런 사례가 인터넷에 떠돌았습. 계속 묵인되면 안 돼요. 손흥민은 묵묵히 서서
어찌할 바 모르는 표정으로 지점장과 주변 사람들을 번갈아 봤다. 그러다 이내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 제가 괜히 시끄럽게 만든 것 같아서 저는 단지 해당 시스템이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 강우 지점장은 난처한 얼굴로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회사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낼 겁니 국내외 지사에서 통합적으로 핸드 컨트롤 차량을 운영한다는 발표가 이미 나갔는데 내부 직원 교육이 미흡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장내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을 무렵 김 대리가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경비는 뒤늦게 막으려 했지만 이 간구 지점장이 손짓으로 그냥 두라는 신호를 보냈다. 좋습니다. 전 이만. 저는 더 할 말 없습. 퇴사 절차 바로 밟을 테니 알아서 하세요. 그가 사무실을 박차고 나가자 지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모두 죄송합니 불편을 드렸네요. 본사에서 이미 발표했듯이 이제 저희 렌터카 회사는 누구든 상관없이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습.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전적으로 우리 내부 소통 문제입니다. 이때 한 여성 고객이 손흥민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 선수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모욕을 당하셨는데 혹시 괜찮으세요? 아무 문제 없으신 거죠? 네, 괜찮습. 몸은 멀쩡해요. 그저 마음이 좀 상했을 뿐이죠. 또 다른 사람이 말을 보탰다. 아까 그 직원이 사적인 불만 때문에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려 했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끝까지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저도 대응할 방법은 생각해 봐야죠. 하지만 우선은 이 사안을 공론화하는 게 맞는 것 같습. 저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곁에서 중년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일전에 차량 개조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가족이 있어서 이 이슈에 더 관심이 생기네요. 대기업이 이렇게 개선을 약속했다면 실제로 이행하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하죠. 손흥민은 지점장에게 차분히 물었다. 제가 이걸 더 이상 문제 삼는다고 해서 해당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보복하거나 또 다른 희생양이 생기거나 하지 않았으면 합니. 다만 정책이 확실히 자리 잡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님 말씀 절대 잊지 않겠습. 당장 오늘 중으로 본사와 긴급 통화를 하고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군중들은 조금씩 흩어졌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SNS에 글을 올리는 듯했다. 이 사건 분명히 인터넷에 올라올 거야. 금방 퍼질 테니까 회사도 빠르게 대처해야겠지. 맞아. 손흥민이 억울한 대우를 받았다는 소식이라면 엄청난 파장이 생길 거야. 손흥민은 주변의 시선을 느끼며 어색하게 웃었다. 저를 특별 대우해달라는 게 절대 아니었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괜히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에이, 저희도 다 압니. 이건 스타라서가 아니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직원의 잘못이죠. 손 선수님 말씀이 옳아요. 모두를 위한 제도라면 유명인도 포함되어야 하잖아요. 이 강구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지금 남아있는 손님들에게 안내하시고 오늘 일로 불편 겪은 부분에 대해 간단한 보상 절차라도 준비하세. 그리고 본사 보고서에는 김 대리 문제와 함께 이번 사태 경위를 자세히 쓰도록 합시다. 경비가 가까이 와서 여전히 굳어있는 얼굴의 손흥민에게 입을 열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저도 차분히 중재했어야 하는데 대리님이 저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어요. 피해가 크지 않길 바랍니다. 괜찮습. 사실 요즘 선수 생활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런 일은 차별적인 시선 때문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좀 씁쓸하네요. 최대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손님은 절차상 간단한 서류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런저런 말을 나누며 협조하겠다고 했다. 저도 도움될 만한 정보 있으면 공유할게요. 인터넷에 올려서 사람들 의견도 모으고요. 그래, 우리 같이 힘을 합쳐야 이 회사도 정신 차리고 다른 기업들도 경각심을 갖는 거지. 잠시 후 지점장과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상황을 정리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빌딩 보안팀과 회사 홍보 담당자가 허겁지겁 도착했다. 홍보 담당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눈치를 살폈다.
손흥민 씨,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공식 입장문을 준비 중이고 회사 차원에서 사과 영상도 찍겠다고 결정했는데 혹시 언론이나 SNS에 과도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걸 이제 와서 쉬쉬하겠다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 공개 사과는 할 겁니. 다만 손흥민 씨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너무 부각되는 건 곤란하실 수 있으니까.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저를 위해서라기보다 같은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선 대대적인 공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굳이 제 얼굴과 이름이 마구 노출되는 건 조금 부담이지만 이 사안의 본질이 널리 알려지길 원해요. 홍보 담당자가 고개를 떨구며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감사드립니. 내부에서도 이번 계기로 전국 지점 교육을 재정비하고 어떤 고객이든 특수 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바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지점장도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허리를 숙였다. 여러모로 불쾌하셨을 텐데 관대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즉시 핸드 컨트롤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서 더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앞서 중간중간 항의했던 고객들과 구경꾼들이 서로 반색하며 말하기 시작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저희 가족 중에도 장애가 있는 분이 계셔서 앞으로 이런 차별을 안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맞아요. 유명인이 겪어야 이슈가 돼서야 좀 씁쓸하긴 하지만 이렇게 개선된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번엔 절차가 좀 더 편해지겠죠. 적어도 이런 모욕 같은 일은 없을 테니. 손흥민은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선수로서 받는 혜택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과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 저 역시 오늘 같은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사람들은 작은 박수를 쳤다. 일부는 영상 촬영을 계속하며 SNS 라이브를 진행했다. 여러분 지금 보셨죠? 결국 회사 측에서 공식 사과와 정책 개선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오, 이거 큰 사건으로 번지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서 다행이야. 지점장은 잠시 상황을 정리하고 모든 직원에게 지시해 남은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리고 실내 안내 방송을 통해 공지했다. 오늘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립니. 핸드 컨트롤 차량 지원은 본사와 연계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국가별 인증 절차와 상관없이 필요 고객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 불편 끼쳐 죄송합니다. 그 방송을 듣고 곳곳에서 안도 섞인 환호가 터졌다. 이제 정말 달라지겠지? 이 말이 허투루 끝나지 않고 진짜 실행되면 좋겠다. 손흥민 씨가 아니었으면 그냥 묻히고 지나갔을지도 몰라. 그러게 이런 일이 계속 알려져야 변하니까. 그 순간 회사 홍보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했다. 여러분 기사나 영상이 나가면 저희가 공식 입장을 바로 발표할 테니 추가 문의가 있으면 회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부탁드립니. 또 혹시 불이익 당하신 사례가 있으면 적극 알려주시고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야 움직이시네요 같은 반응을 보였다. 손흥민은 주변의 관심에 미소 지으려 애썼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네요. 사실 오늘처럼 공항 근처 렌터카 사무실에서 벼랑간 이런 봉변을 당할 줄은 몰랐습. 그래도 저 혼자였으면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에 근처에 서 있던 젊은 여성 손님이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죠. 손흥민 씨가 당당히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저 같은 일반인 고객들도 혜택을 받게 될 테니까요. 유튜버가 다시 카메라를 향해 중계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했습. 손흥민 선수와 여러 고객들의 항의를 계기로 렌터카 회사가 핸드 컨트롤을 비롯한 특수장치 서비스를 전 지점에서 실시하기로 공식화했습.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후속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고 손흥민도 어색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 말했다.
곧바로 한 관리직 직원이 사무실 전화로 본사와 연결하더니 상황이 빠르게 정리되어 가는 기색이었다. 지점장은 서둘러 사과문 초안을 작성해 옆 직원에게 넘겼다. 이제 다들 진정하시고 예약된 차량과 반납 차량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안내해 드리세. 그리고 김대리 관련해서는 회사 내부 징계 절차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하지, 그건 그래야지 하는 말들이 오갔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주변인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더 오래 머물기 힘들어서 죄송해요. 곧 또 해외로 나가야 하거든요. 오늘 일은 부끄럽지만 이것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중년 여성은 손흥민에게 손을 내밀었다. 정말 힘든 하루였겠어요. 그래도 덕분에 뜻깊은 변화가 생겼으니 좋은 일로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런 문제 생기면 언제든지 알려주세. 저도 제 위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한 청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역시 영웅이십니. 축구할 때만 영웅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회적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주시니 존경스럽네요. 아유, 영웅까지는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키려는 거니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가벼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마치 작은 환송식이 된 것 같았다. 이윽고 공기가 한결 맑아진 듯한 정적이 흐르고 지점장은 마지막으로 공식 입장을 짧게 낭독했다. 저희 오오 렌터카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정책을 시행하겠으며 누구든 특수 장치가 필요하다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 이번 사태로 불편함을 겪은 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특히 손흥민님께 죄송합니. 그리고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주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눈 뒤 수많은 카메라와 시선 사이를 지나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밖으로 나오자 어느덧 노을이 깔린 공항 주차장이 눈에 들어왔다. 갑작스러운 소란 후 그는 긴 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다른 이들도 이런 불편을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모여있던 소수의 사람들이 손 선수님 고생하셨어요 하고 외쳤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적한 길을 따라 걸어갔다. 이번 사건을 통해 조금이나마 세상이 바뀔 거라는 희미한 기대를 품은 채 말이다. 그러자 뒤늦게 사무실 안에서부터 소리가 들렸다. 손님들,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원하시는 차량 옵션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 필요한 서류는 간단하게 업데이트될 예정이고 본사와도 통합 시스템이 완비되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작게 들려오자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분노와 모욕감, 그리고 혼란스럽던 갈등이 이제 막 마무리되어 가는 듯했다. 어쩌면 오늘의 소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그는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꺼내 대기 중인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기 일은 끝났어요. 지금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매니저님, 이 일 만약 기자들이 질문하면 저랑 상의하고 답변해 주세. 최대한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니저가 수화기 너머로 대답했다. 알겠습. 힘드셨죠? 그래도 손흥민 선수 덕분에 불편함 겪던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을 겁니. 오늘 일 절대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손흥민은 피곤한 눈을 감았다 뜨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네, 그러길 바라요. 저도 그걸 원하니까요. 잘 부탁드리고 저도 선수 생활 계속하는 동안 혹시 비슷한 일을 겪는 분이 있다면 적극 도우려 해볼게요. 그렇게 통화를 마친 뒤 그는 공항으로 향하는 셔틀을 기다렸다. 몇몇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다가왔으나 그 누구도 이전처럼 무례하게 대하진 않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공손한 눈빛으로 그리고 응원하는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손 선수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 분노와 갈등으로 가득했던 사무실은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회가 조금씩 나아지는 데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 하루였다. 그리고 언젠가
다른 이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자신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여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그는 조용히 셔틀에 올라탔고 공항 안으로 들어가며 이번 사태의 마무리를 실감했다. 오늘의 충돌과 수모는 참 고단했지만 그 결과로 누군가는 더 나은 세상에서 편안히 운전할 수 있을 터였다. 다음엔 더 나은 일이 생기길. 그 말 한마디를 남긴 채 셔틀 문이 닫히고 그는 긴 여정을 마무리하듯 조용히 사라졌다. 그리고 모두의 마음속엔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씨앗이 남았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까지 영상에 다 담겼는데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디선가 계속 촬영하던 유튜버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불합리한 차별이나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함께 목소리를 내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 내일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드릴게요. 안티스트레시메시오.